자, 오셨나요? 예,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제 협회 가겠습니다. 자, 협회인데요. 우리 교재 가보시면 262페이지 나옵니다. 262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 쪽 가겠습니다. 자, 협회는 시험 문제가 이제 한 문제 내지 뭐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예, 그래요. 가끔가다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보통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협회는 기본적으로 누구들의 단체입니다 하면 개공들의 단체입니다. 중개업자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든 겁니다. 정식 명칭은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장롱면허 단체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개공들의 단체예요. 자, 협회는 크게 이제 어떻게 설립이 되고 설립된 협회가 어떠한 조직을 구성해서 이 조직에서 뭔가 일을 하거든요. 업무를 하는데 자신들 고유한 업무가 있을 거고 부탁받아서 대신해주는 수탁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는 자기들 고유 업무하고 부탁받아서 하는 수탁 업무.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를 누군가가 지도 감독을 합니다. 누가 지도 감독합니까 하면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요 네 가지가 이제 협회와 관련된 기본 네 가지 기본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뼈대가요. 어떻게 설립해서 설립된 협회가 조직을 갖춰서 어떠한 업무를 할 때에 누가 지도 감독 단속을 하느냐?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 요 내용입니다. 자, 설립 관련해서는요, 설립의 목적, 무엇을 목적으로 설립을 하느냐? 그 다음에 설립된 협회의 성격, 요 성격은 비영리 사단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영리 목적이면서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요, 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한 법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 그 다음 협회를 설립할 때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설립되느냐? 이 절차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조직은요, 크게 이제 주된 사무소 본부가 있고요. 본부 밑에 하위 조직으로서 지부하고 지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요 지부는요, 광역자치급이거든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광, 시도급에는 지부 조직을 둘 수 있고요. 기초자치급이 있습니다. 시군구가 있겠죠, 그죠? 시군구급에는 하부 조직으로서 지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주사무소가 제일 큰 것이고 본점이고요. 본부, 그 밑에 지부, 지회, 요 조직 사무소를 두어야 된다, 둘 수 있다. 요거는 둘 수가 있습니다. 주사무소는 반드시 법적으로 두어야 되고 하부 조직은 내부 형편에 따라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아직 못 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설립해서 조직 갖춰서 업무를 할 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는 고유 업무 될 거고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 부탁받아서 대신 해줄 수도 있는데 수탁 업무의 대표 선수가 실무교육 같은 교육입니다. 자, 이 실무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실무교육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이 실무교육을 어디다가 맡겨버렸습니다? 협회에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실무교육 받으러 갈 때 있잖아요. 시청 갑니까? 도청 갑니까? 협회 갑니까? 하면 현실적으로 협회 갑니다. 협회 가서 현실적으로 실무교육 받는데 요 주사무소 본부나 지부나 지회 중에서 실무교육 교육장이 개설된 데가 있어요. 요 주사무소는 거의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365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부도 거의 매달 이렇게 실무교육 하고요. 지회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요 실무교육은 시도지사의 업무인데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다는 거. 협회에서 예전 시험 문제, 협회에서 실무교육을 고유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OX. X죠. 실무교육은 수탁 업무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냐, 수탁 업무냐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지도 감독 오로지 국장만이 합니다. 오케이. 자, 목적은요, 품질 개선입니다. 품위를 유지하고 자질을 향상하고 중개업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표현부터 이제 우리 교재를 볼 텐데 우리 교재 한번 보십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65페이지 나오죠, 그죠? 265에 가보시면 이제 협회의 설립 목적부터 나오죠. 목적. 자, 1번 설립 목적 찾으셨나요? 263페이지죠? 오른쪽 263. 네, 265가 아니고 263. 오케이. 자, 1번의 설립 목적 요거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 사업자 부칙 개공도 포함을 해서 개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은 이렇게 신체가 없죠. 몸이 없으니까 설립의 주체는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일 때 개인 사업자로서 부칙이도 포함을 해서 자, 그 질 향상 질자 동글뱅이 빵 품위유지 품자 동글뱅이 빵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개선에다가 동글뱅이 빵 질품 개선 그렇죠. 자질을 향상하고 품위 유지하고 중개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글뱅이 빵 별표 빵. 자, 설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강제성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설립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로 설립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설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설립을 한다면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품 개선이니까 순서 바꾸면 뭐가 되죠? 품질 개선이 돼요. 품질 개선. 우리 개공 중개업자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품질 개선이 목적이죠. 영리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 협회에서는 중개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협회는 중개업을 안 합니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 단체에서는 중개업의 제도를 개선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고요. 목적은 품질 개선. 설립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참고로 조금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가 협회가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들도 협회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그죠? 법무사들도 협회가 있고 또 식당 하시는 분들도 협회가 있어요. 요식업협회 이렇게 미용사들도 협회가 있고 협회 다 있어요. 있는데요. 참고로요.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협회를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 강제 설립주의 꼭 설립을 해야 되고 또요. 변호사업을 하려면 이 협회에 강제로 가입을 해줘야 돼요. 강제 가입주의. 예, 변호사협회에 가입이 되어야지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협회주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또 가입을 해야지 변호사업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비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강제 설립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임의 설립주의. 중개업을 할 때 이 협회에 꼭 가입을 해야 됩니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요?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의 가입주의. 회원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임의 가입주의. 또 협회는요. 우리들은 단수협회주의가 아니라 복수협회주의예요. 복수. 복수협회주의니까 협회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협회가 몇 군데 있을까요? 중개업자들이 모인 단체 협회가 지금 현재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 예전에는 한 군데였다가 돈 문제 때문에 둘이 찢어졌다가 또 한쪽에서 월세를 못 내가지고 또 합쳐졌다가 이번에 또 찢어졌어요.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신대한공인사협회가 있고 협회가 2군데 있습니다. 둘 중에 뭐 가입하고 싶은 대로 가입하시면 되고 또 가입을 다 안 하고 그냥 중개업을 해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오케이. 지금 현재 협회는 2군데.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협회를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번 가보실게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협회의 성격 나옵니다. 그렇죠? 협회는 무엇입니다? 법인. 별표 하나 치시고 비영리 사단법인. 요 표현은 꼭 잡으셔야 됩니다. 요건 꼭 보셔야 돼요. 영리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 목적이고 또 사단법인이니까 재단법인이 아니죠. 재산의 단체가 아니라 사람의 단체죠. 요 사람은
누구를 사원, 구성원으로 해야 됩니까? 오로지 개공만을 구성원으로 한다. OX. 개공들끼리 모인 단체인데 법인이다 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인이 되려면 무엇을 했다? 설립에 등기를 했다는 그 말입니다. 등기소 가서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이고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 그래서 중개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그래요. 재단법인이다. OX. X. 조합 동업계약이다. X. 뭐다?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미 설립, 이미 가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복수협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협회가 지금 현재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협회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새로 하나 또 만들 수도 있습니까?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새로 하나 만들어 봅니다. 강성협회. 아주 센 협회를 하나 만들자 할 수도 있죠. 만들 때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죠? 이 설립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까?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립의 절차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자, 일단은 발기인들이 모여야 됩니다. 협회 새로 하나 만들자. 설립의 주체. 이 발기인들이 오로지 누구로서만 개업 공인중개사로만 중개사무소 사장님들로서만 발기인이 되셔야 되는데 몇 명 이상 돼야 됩니다.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서 이 발기인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일단 정관을 만듭니다. 이 정관은 협회의 이제 내부 규칙, 내부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정관 제1조 명칭부터 할까요? 목적부터 할까요? 제1조 목적, 우리들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 현실화를 목적으로 한다. 복비가 0.9%가 웬 말이냐? 일본처럼 2%대 이상으로 바꾸자. 우리가 영구 땡칠이냐? 2% 이상은 받도록 하자. 미국처럼 7% 이상 못 받아도 2%대 이상 받자. 이것을 제도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협회를 만든다. 정관 제2조 명칭은 대한공인중개사 강성협회라고 한다. 제3조 주사무소 본부는 서울 강남 어디다 둔다. 이런 식으로 이 정관을 쭉 만들어요. 그래서 정관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을 쭉 답니다. 300명 넘는 발기인들이 정관 뒤에다가 연서라고 하는데 이름 쭉 다 쓰고 도장 다 찍어요. 어떤 분은 혈서를 써서 손바닥을 피를 묻혀 거기다가 자기 이걸 찍기도 합니다. 이렇게 탁 이렇게 복비 안 올려주면 그냥 목숨 걸겠다 이런 식으로. 아우 섬찟해. 자, 어쨌든 그렇게 정관을 쭉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 날인을 쭉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공고를 하죠. 우리가 이런 목적 가지고 협회 만들 거니까 우리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다 모이세요. 모여라 모여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립총회입니다. 그렇죠? 창립총회. 창립총회 할 때는 창립총회 회의장 하나 빌려야 되겠죠. 뭐 시민회관을 빌리든 뭐 큰 웨딩홀 같은 걸 하나 빌리든 빌려가지고 이제 창립총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간 신문 같은 데다가 막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뜻에 동참하실 분들이 이제 창립총회 참석을 하겠죠. 그죠? 회의장 빌려가지고 총회할 때 프랭카드도 답니다. 축, 경축, 창립총회 프랭카드도 달고 또 이제 안내하는 사람들도 이제 고용도 좀 하고 그죠? 또 맨 앞에 입구에 그 인형 있죠. 밑에서 바람 올라오면 부르르 하는 인형 이런 것도 한 양쪽으로 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창립총회 합니다. 자, 몇 명 이상이 오셔야 돼요? 600명 이상이 창립총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600명. 만약에 서울에서만 600명이 다 왔다면 협회가 설립 인가가 떨어져 버리면 서울 지역협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600명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골고루 오세요. 여기에 또 전국 조항이 붙었네요.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 몇 명 이상, 100명 이상이 오셔야 되고 나머지 광역시 도마다 각각 몇 명 이상, 20명 이상이 골고루 참석해야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래서 600명 이상이 창립총회 참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회의가 열린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이 경우는 창립총회가 될까 안 될까요? 자, 창립총회를 했는데 전국에서 3,000명이 오셨어요. 3,000명. 3,000명이 창립총회에 다 오셨는데
전국에서요 다 오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는 태풍 때문에 제주도에서 한 명도 못 왔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 다 3,000명이 왔어요. 창립총회가 열려요, 못 열려요? 못 열립니다. 600명 이상은 되는데 서울에서 100명 이상도 되겠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몇 명이 안 된다? 2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2개 이상, 10개 이상 그 개념이 아니라 모든 광역시도마다 각각 뭐다? 20명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최소 몇 명 이상 오셔야 된다? 20명 이상 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전국 방방구에서 다 오셔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게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전국 조항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서울에서 100 이상, 나머지서 각각 20명 이상 와서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의 계공들이 창립총회에 와야 돼요. 와가지고 그 발기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반수가 동의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과반수. 그럼 600명이 만약에 참석을 딱 600명 했다면 과반수니까 반수를 넘어야 되죠? 몇 명 이상 찬성하셔야 된다? 300명이에요? 301명 이상이에요? 301명 이상. 그렇죠? 반수를 초과하는 과반수가 정관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창립총회가 가결이 돼요. 총회 가결이 되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 장관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국장이 허가를 해줍니까? 인가를 해줍니까? 하게 되면 인가를 해줘요. 인가. 여기서 말하는 허가는요, 재량행위를 얘기하거든요. 협회 설립해도 된다, 설립해서는 안 된다. 허가,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설립의 인가권만 갖고 있습니다. 요때 인가는 요건을 이렇게 험하게 요건 갖췄죠. 그러면 인가는 반드시 인가를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허가가 아니라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받아서 바로 협회가 성립되느냐? 아니죠. 협회는 무엇이니까? 법인이니까. 자, 대한민국 법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맨 위로 가시면 뭘 하셔야 돼요? 등기하셔야 돼요. 등기. 법인으로서 그죠? 설립, 등기해야지 협회가 법인으로서 성립이 된다는 거 오케이 되셨나요? 자, 설립의 절차인데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다 외우셨나요? 외우셨어요. 그죠?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발기인들이 설립의 주체가 되어서 정관을 작성하는 겁니다. 정관 작성. 발기는 몇 명 이상? 300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로 모인다. OX. X. 공인중개사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오케이. 개업 공인중개사.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 작성하지요. 여기 이제 서명란을 합니다. 자, 우리 뜻에 동참하실 분들 다 모이세요. 그것이 뭐죠?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몇 명 이상? 600명 이상. 전국에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몇 명 이상? 100명 이상이 참석하시고 나머지 광역시도마다 몇 명 이상? 각각 20명 이상이 골고루 참석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정관에 과반수가 찬성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과반수 찬성이 되면 총회 가결이 되고 국장 찾아가요.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면 허가를 받는다, 인가 받는다, 인가를 받고 바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법인이니까 뭐라 된다? 설립에 등기. 오케이, 땡큐. 설립에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여기에서 성립된다는 거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요. 저도 숫자, 글자를 색깔 좀 바꿔보려고. 자, 그러면 발기인 몇 명입니까? 300명. 왜 300명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숫자도 시험 다 나오거든요. 발기인이 3글자잖아요. 3글자니까 몇 명? 300명. 여기서 정관 작성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다. OX. X. 발기인들이 만들어요. 3글자 300명. 여기서 정관 작성합니다. 이걸 어떤 분은 앞글자를 따서 외우시는데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해져요. 말 자체가. 300명 이상이 발정했다 이렇게 외우시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300명 발기인 정관 작성. 자, 창립총회는 부부 동반생 하시면 돼요. 부부 동반. 그래서 300에다 곱하기 2를 하면 뭐가 난다? 600이 나와요. 부부 동반 600. 자, 그 다음에 서울에서 몇 명? 100명. 완빵빵 오셔야 되고 나머지 광역시는 각각 2빵 20명 이상 오셔야 돼요. 창립총회장에 600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몇 명은 깔려 죽어요. 안전사고. 그래서 창립총회 올 때는 창립총회는 차차차 1, 2,
차차차 차례 들어오셔야 돼요. 1, 2 차차차 창립 총회 차차차 1, 2 차차차 부부 동반 600명. 오케이. 자, 그래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되고 국토부 장관 찾아가면 어머나 지금 협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요것은 강남에서 새로 발의가 된 새로운 협회인가 이디스 뉴 협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국장은 허가해준다 인가해준다? 인가. 새로운 협회인가? 새로운 협회 맞아요. 그 다음에 법인이니까 뭐라 해야 된다? 등기. 예, 등기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등기 그러는데 이 등기가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성립됩니다. 다 외우셨네요. 그죠? 오케이. 발기인 300, 창립 600, 1, 2, 차차차. 네, 국장의 인가, 그 다음에 등기함으로 성립된다. 나이스, 브라보, 땡큐. 다 했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구성으로 갑니다. 자, 구성인데요. 주사무소. 자, 주사무소. 요거는 꼭 두어야 되는 것이고, 위치 제한은 없습니다. 어디라도 꼭 두시면 되는 겁니다. 소재지는 제한이 없다. 이게 참고로 예전에는 주사무소를 반드시 서울에다 꼭 두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규정이 폐지된 지가 오랜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 꼭 둘 필요가 없이 주사무소는 전국 어느 곳이라 둘 수 있는데 반드시 이건 두기는 두어야 됩니다. 오케이. 주사무소 밑에 지부하고 지회를 둘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동글뱅이 1, 2번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광도 광역자치급에는 무엇을요? 지부 동글뱅이. 시군구 기초자치급에는 무엇을요? 지회 동글뱅이 둘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두 개의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특광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OX, X. 특광도에는 지부 밑에 있는 것이 뭐예요? 지회입니다. 그럼 강남구에 조직사무소를 두었다면 강남구 조직사무소 간판 달 때 강남구 지부입니까? 강남구 지회입니까? 강남구 지회입니다. 그렇죠? 경기도청 앞에다가 사무소 차려놓고 경기도에 계신 회원들을 관리하는 조직사무소를 두었대요. 그 간판에 경기도 지부라고 달까요? 경기도 지회라고 간판 달까요? 경기도 지부가 돼요. 경기도 지부. 그래서 주사무소 밑에 지부 밑에 지회가 있다는 거. 우리 중개사법의 협회 조직은 지부 밑에 지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법의 다른 조직은 지회 밑에 지부가 있는 조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지부 밑에 지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헷갈리시면 주부회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주사무소 밑에 지부 밑에 지회. 아파트 분여회, 주부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지부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신고해 줘야 됩니다. 지부는 광역급이니까 누구한테 신고합니다? 도지사에게 설치했다라고 신고하고, 지회는요 기초 시군구급이니까 어디다가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에다가 설치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자, 지부를 설치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OX, X, 덕광시도지사. 지회를 설치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OX, X, 등록관청. 별거 아닌데 시험 계속 나와요. 그래서 주부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치했다면 신고하는데 이 신고는 사후 신고냐 사전 신고냐? 사후 신고. 그래서 설치한 다음에 신고합니다. 사후 신고. 진짜 재밌는 거 하나 할까요? 예전 시험 문제 화내지 마시고 지부지회를 설치할 때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지부를 설치할 때는 시도의사에 신고한다. OX.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 있습니다. 이게 X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설치할 때 미리 신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설치한 때예요. 한때. 그러니까 밑에 받침이 리얼이 아니라 뭐다? 니은이 설치한 때. 설치한 다음에 사후에 신고하거든요. 뷰티풀 중개법.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사전 신고 아니라 사후 신고라는 거, 요 내용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부지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게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총회 나옵니다. 총회. 자, 총회는 이제 회원들 전원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인데,
자, 우리가 이제 협회, 강성협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복비 현실화, 복비를 2%대 이상 올리자. 그래서 이제 조직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할까요? 이제 회의하겠죠. 주사무소에 회원들 다 모이세요. 회원들이 2만 명이다. 2만 명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제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복비를 올릴까?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면 한 명을 태우자. 분신시키자. 태우는 게 제일 빠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러면 한 명을 태우기로 했습니다. 회원이 2만 명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태울 사람을 정할까? 2만 명이 가위바위보를 했죠. 풀리그로 가위바위보합니다. 했더니 한 판도 못 이겼어요. 2만 원 꼴등이 되세요. 자, 2만 번을 가위바위보 했는데 한 판도 못 이겼다. 살 필요 있다 없다? 태우는 게 맞죠? 그러니까 태우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꼴찌 앞잡이가 꼴찌 앞잡이가 이제 얘한테만 이긴 꼴찌 앞잡이. 말이 좀 그런가요? 어쨌건 그 끝에서부터 1등을 태우기로 했고 2등이 이제 옆에서 이제 라이터, 그렇죠? 휘발유 끓여안고 라이터, 지프 라이터 탁 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명을 태우자. 이렇게 의결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총회 의결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하면 국장에 보고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도 감독을 갖고 있으니까 국장에 보고하는데 며칠에 보고합니다? 지체 없이, 시험 잘 나옵니다. 지체 없이. 왜 지체 없이 보고합니까? 국장아, 복비 안 늘려주면 태울 거야. 이걸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국토부 장관이 손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받은 국장이 이제 지체 없이 달려오겠죠. 달려와서 태우지 마라. 복비를 줄게 태우지 마라. 급하게 달려옵니다. 콱 부딪히죠. 결국 부딪혀가지고 라이터는 떨어지고 얘는 타요. 활활 타고 복비는 2%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태우기로 했다 하면 며칠 내에 보고한다? 지체 없이. 요게 생각보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총회 의결 내용을 14일 이내에 보고한다고 X, 10일 내에 보고한다 X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며칠 내에? 지체 없이. 요 별표 꼭 쳐주시고. 오케이. 자, 다 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총회 의결을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자, 고유 업무가 있고요. 이제 조직을 설립해서 주부회 조직도 가졌으니까 일을 할 거란 말이죠. 일을 할 때는 고유 업무가 있고 부탁받은 수탁 업무가 있는데, 자, 고유 업무, 수탁 업무, 이게 고유 업무는 나중에 외우시면 됩니다. 품위유지, 자질항상, 제도 개선은 품질 개선, 목적이죠, 목적. 목적을 달성해 업무니까 고유 업무 되고, 윤리 연장의 제정, 정보 제공인데 정보 제공 뭘까요? 거래 정보망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협회에서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사이트가 한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것도 고유 업무를 하는 것이고, 6번 하나 동그라미 치실게요. 공제사업. 공제가 뭐죠? 보증이죠. 업무 보증. 업무 보증 차원에서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하는데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협회에서 하는 보증이 뭐죠? 공제였단 말이에요. 공제. 이것도 고유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 밖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 이렇게 됩니다. 나중 되시면 이것도 다 외우시게 되는데, 일단은 고유 업무 이런 것이 있다. 거기에서 공제사업은 대표적인 고유 업무다 하는 거, 요 정도 일단 이렇게 봐주시고, 자, 수탁 업무에서는 밑에 박스는 1분만 동그라미 치실게요. 실무교육 같은 거. 교육은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가 하는 것인데 협회에다가 위탁돼 있다는 거. 자, 그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고유 업무로서 뭐가 나오죠? 공제사업 나오죠. 그죠? 고유 업무로서 공제사업인데, 자, 거기에다가 페이지 하나만 적어 보실게요. 225페이지 하나 적어 보시고, 요거는 225페이지 잠깐 가보십니다. 225페이지, 자, 잠깐 가보시면 뭐가 나오지요? 225에 업무 보증 나오죠. 업무 보증.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업무 보증 종류가 몇 종류 있다? 3종류. 보증보험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공제가 있고, 자, 밑에 판례, 그죠? 공제는 뭐하고 성격이 똑같다는 거죠? 보증, 보험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일을 하기 위해서 보증인 세워놓고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증인 세우기 싫다면 밑에서 뭐 하시면 된다? 공탁금 걸고 일하시면 되겠죠? 업무 보증. 기억나십니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업무 보증은 등록하고, 등록을 신청하면 사무소 개설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뭘 설정한다? 보증을 설정해야지 무엇을 받아요? 등록증을 받잖아요. 그죠? 등록증 받아서 벽에 걸고 업무를 개시하는데, 업무 개시하기 전에 무엇을 설정한다? 업무 보증 설정하죠. 개인 사업자 얼마 이상? 1억 이상. 법인 사업자 얼마 이상? 2억 이상 보증 설정하잖아요. 그죠?
요 보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또 협회에서는 이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목돈 가지고 공탁금 걸고 등록증 받고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 무엇을 합니다? 중개업자 보통 뭐 합니다? 협회에서는 이 공제 주로 가입합니다. 그죠? 자, 기억나실까요? 공제 가입할 때 사고 났을 때 1억까지 물어주는 공제 가입할 때 내는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제료를 내요. 그죠?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를 내듯이 이 공제 가입할 때 내는 돈이 뭐다? 공제료인데 1년에 대충 얼마 정도 냅니까? 대충 오케이 나이스 브라보. 대충 20만 원 정도 내시면 돼요. 20만 원 공제를 내면 사고 났을 때 1년 내에 사고 나면 의뢰인에게 얼마까지 지급돼요? 1억까지 지급되는 공제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개공이가 공제 가입합니다. 공제료를 1년에 한 20만 원 내요. 사고 나면 1년 내에 사고 나면 1억까지 의뢰인에게 지급되죠. 돈 지급되고 나서 기존 보증 깨지죠. 그 다음에 구상권의 문제 발생합니까? 그렇죠. 구상권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기존 보증이 돈 지급됨으로써 일의 완성으로 소멸되면 이 개공인은 다시 보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며칠 내에 만들어준다? 15일, 보름달, 늑대인간, 그 소리 듣고 다시 보증을 찾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온 업무 보증이 협회에서 하는 것이 뭐다? 공제라는 거. 자, 그러면 조금만 가볼게요. 조금만. 이 공제는 나중에 우리 1월 달 가서 그때 가서 자세히 할 텐데 일단 개념만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공제료를 우리 회원들이 내고 1년 내에 사고 나면 1억까지 지급되는 공제 가입합니다. 그죠? 회원의 숫자가 만약에 2만 명이라면 2만 명이서 1년에 공제료를 20만 원씩 내면 1년에 20만 원씩 내면 1년에 얼마가 쌓여요? 1년에 모인 돈 2만 명 회원이서 20만 원씩 내면 1년에 40억이죠. 만 곱하기 만이 억이니까 40억이 모입니다. 그죠? 그 모인 돈을 뭐라고 합니다 하면 공제기금이라 그럽니다. 공제기금. 같은 말로 공제금이라고 합니다. 공제금. 공제료 걷어놓은 공제기금이 조성되는데 그게 1년에 2만 명이서 20만 원씩 공제를 내면 40억이 쌓여요. 한 5년 쌓이면 한 200억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한 뭐 몇백억 정도가 뭐 수십억이나 뭐 100억대 이상이 운영이 됩니다. 이 공제기금이 운영돼요. 이 공제기금은 두 가지 기금으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사고 났을 때 물어주는 돈, 손해배상하는 기금하고 손해배상기금. 또 하나가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는 복지기금으로 두 개를 나눕니다. 손해배상기금하고 복지기금. 사고 나면 어떤 돈에서 돈 물어줄까요? 손해배상기금에서 의뢰인에게 돈 지급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복지기금은 우리 복지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보증의 본질은 손해배상이 본질입니까? 복지가 본질입니까? 손해배상이 보증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기금은 이 돈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공제료 걷어놓은 수익금액 중에서 즉 공제기금 중에서 10% 이상을 항상 적립하셔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다 하면 책임준비금이라고 그럽니다. 배상 책임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돈,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이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수백억 대의 공제기금이 운영될 수 있는데 이 돈을요, 그동안 이제 협회 회장님 있거든요. 협회 대의원들 이제 투표해서 선거예요. 선거. 반장 선거하듯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 선거하고 또 회장도 뽑거든요. 이 회장님하고 협회 간부들이 이 돈을 자꾸 가지고요. 뭘 합니까 하면 자꾸 집사람 가방을 사줘요. 집사람 가방을 자꾸 사준다 말이에요. 가방을 자꾸 사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횡령이 되죠. 횡령사건. 횡령사건으로 깜빵 가신 협회 회장님이 현실적으로 한둘이 아닙니다. 진짜로. 인터넷 검색 들어가면 다 나와요. 회장, 어머나 그분이 회장 됐대요. 그런데 그 다음 달 보니까 어머나 구속됐대. 횡령죄로. 아, 진짜요. 그래서요, 이거 횡령사건이 계속 생기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있냐면 공제기금을 감독하는 공제운영위원회가 신설된 거예요. 한 3, 4년 됐어요.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협회 내부 사람들, 회장님 포함해서 임원 간부들이 19명 중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구성되고
3분의 2 넘는 분들이 다 외부 인사로 들어갑니다. 대학교 교수님들, 공인회계사, 또 변호사, 국토부 공무원 이런 외부 인사가 3분의 2 넘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19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외부 인사가 들어가니까 요 공제기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횡령을 한다 못한다? 이제 협회 회장님들 내부 인사들끼리 횡령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공제운영위원회가 신설된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횡령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대요.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제 기본 틀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제는 업무 보증인데 업무 보증 차원에서 공제 가입을 보통 회원들은 공제 가입을 주로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실게요. 이제 다시 오시면 266페이지였습니다. 자, 266. 자, 오른쪽 267 가보실게요.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옆에 267에 가보시면 매니에 판례 하나 있죠? 별표 하나 치시고 공제는 뭐하고 똑같다? 보증, 보험하고 똑같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어디 가보실게요? 271페이지 가보실게요. 271. 271페이지 가보시면 메뉴에 뭐가 나옵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요거 하나 조금 치실게요. 몇 명 이내로 구성된다? 19명 이내로 구성돼요. 19명 이내로. 그래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요것이 신설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1월달 가서 자세히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밑에 네모 4번 나오는데 4번에 별표 하나 치셔야 됩니다. 지도 감독은 누가 합니다? 국토부 장관 별표 빵. 지부하고 지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누가 할까요?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합니다. 자, 지부를 설치하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잖아요. 그럼 시도지사는 지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X. 자, 지회를 설치하면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에다 신고하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은 지회를 지도 감독 단속을 한다. X예요.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다? 국토부 장관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주사무소든 지부든 지회든 누구만이 지도 감독합니다? 국토부 장관만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부지회는 이게 말이 지부지회라고 이제 되는데요. 이건 뭐다? 이것도 지부지회 그 자체도 단체예요, 단체. 그렇잖아요. 지회도 단체잖아요. 구성원들이 여러 명이 있단 말이죠. 지부도 이제 더 큰 단체고 협회는 본점이니까 주사무소가 제일 큰 단체. 그 안에 지부지회인데 여기다 단체란 말이에요. 단체에 대해서는 누가 지도 감독합니까 하면 제일 크신 분이 합니다.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들어와도 쏙지 마시고 그렇죠?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시군구청장이 지도 감독한다고 X. 오로지 국장만이 협회에 대해서 지도 감독권을 갖는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기출 예제 하나 있죠, 그죠? 그 예제 풀린 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밑에 가시면 기출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고 한 5분만 쉽시다. 예. 자, 여기 보시면 협회하고 공제사업인데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죠? 기억에 협회는 서울에다가 주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X. 위치에 제한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X. 니은. 협회에 관해서 중개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의 조합, 동업 계약을 얘기합니다. 조합, 동업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OX. X입니다. 조합이 아니라 협회의 성격은 뭐죠? 비영리 사단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중개법의 규정이 없을 때는 일반법인 민법의 이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동업계약을 얘기해요. 그러면 협회는 동업하는 동업체입니까? 아니에요. 제도 개선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사단법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디귿. 협회는 정관의 정하에 따라서 특광도 광역자 재단이죠. 지부를 둘 수 있다,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맞죠? 지부 맞죠? 지부를 둘 수 있다. 오, 맞습니다. 지부 밑에 시군 구급에 있는 것이 뭐다? 지회가 되고 지부는 광역자치니까 광역시에 지부 둘 수 있다.
그럼 부산광역시에다가 조직 사무소를 뒀다면 부산광시 지부예요, 지회요? 지부죠. 부산은 광역시 지부죠. 왜 지부죠? 지부. 부산 광역시 지부. 부산이니까 부산 광역시 지부. 아우 유치해라.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가서 광역시는 지부 줄 수 있다. 자 그다음 리얼 요 책임 준비금이 있었잖아요, 그죠? 몇 프로 이상 적립한다? 10% 이상을 항상 적립해야 되는데 배상 책임을 위해서 공제기금 중에서 손해배상 기금이 있고 복지기금이 있는데 손해배상 기금 그 중에서 돈이 항상 있어야 되니까 책임 준비금을 10% 이상 적립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적립된 것을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함부로 전용을 할까요? 국장의 승인이 있어야 될까요? 국장의 승인이 됩니다. 이거 느낌상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준비금은 항상 10% 이상 적립돼야 되는데 이 돈을 다른 용도로 함부로 쓰면 된답니다. 안 돼. 그럴 때에는 국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 위험에 책임 준비 적립 비율은 협회 총 수입의 10% 이상이 아니라 어디 수입액에 공제료 걷어놓은 거 있잖아요. 가입할 때 받은 공제료 그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됩니다. 협회의 총 수입액이 아니에요. 자판기 수입, 주차비까지 다 해서 10%가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 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엑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옳은 거 몇 개 돼요? 디귿하고 리얼 2개 되겠는데요, 그죠? 맞죠? 디귿하고 리얼. 그 정답은 2번에 2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1월 달에 기본과정 할 때 요 공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협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쉴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포상금으로 바로 갈 겁니다. 280페이지. 포상금하고 뒤에 이제 각종 규제 파트하고 이렇게 한 방에 갈 거니까요. 조금만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예.